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깨누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이건 귀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깨누니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네. 일단은 오늘 깨누니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미스테리 있고 소름 끼쳤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데 횟수로 따져도 20년 가까이 지났고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오늘 해주시는 얘기는 정말 예전 과거의 이야기다 정도로 알고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지금 올해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오, 저랑 동년배시네요, 거의.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저는 지금까지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님 채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영적인 거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좀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저는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 5년 전쯤에 이제 신점이라고 하죠. 약간 신기가 있는 분들한테 운세 같은 거를 보잖아요. 네. 그때 그분이 저한테 기가 굉장히 세시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과의 인연은 없고요. 지금껏 제가 겪었었던 무섭고 소름 돋는 경험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 의한. 오, 너무 좋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정확하게 2000년에 겪었던 이야기고요. 예. 제가 살던 곳은 시들무로 많이 나왔던 동네예요. 신림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동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도 계속 살았고요. 네. 지금은 다른 데 살지만 그래서 지낸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고향과도 다름없는 동네고 그러네요. 예,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 어떻게 가면 되고 굉장히 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 좀 값이 싼 집을 찾다 보면 나오는 데 중에 하나다 보니 물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렇죠. 예. 모여 사시는 분들 사람들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불황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그래도 동네에 아직 그 정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무슨 큰일이 나거나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힘 합쳐 도와주고. 맞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 동네에 배회하면은 어른들이 나와서 막 쫓아내고 이거 뭐 밤길에 여자분들 막 이렇게 위협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알아서 자율방범 이런 거 조직하셔서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딱히 위험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근데 어른들이 딱 하나만큼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끼리 보라매 공원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보라매 공원? 예. 네. 그러니까 신림동하고 이제 그 신대방역이라고 전철역 근처에 딱 보라매 공원이 있거든요. 예. 제가 사는 동네 쪽에서 갈 수 있는 공원 중에는 제일 큰 데가 거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놀만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연못 옆에서 장기 두시고 가죽 두시고 뭐 이렇게 기수령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놀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벽에는 이제 새벽에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놀이터에서 술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를 가진 곳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렇죠. 90년대 후반 정도? 그때는 전반적으로 공원 시설물들이 좀 많이 낡았고
또 밤에는 가로등도 잘 안 들어와갖고 군데군데 좀 으슥한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안에서 뭐 폭행 시비가 일어나거나 아니 뭐 지나가던 분들이 범죄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았는데 뭐 유괴 사건이 일어나거나 오, 예.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거기에는 애들끼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또 그 시기에 애들이 어른들 말을 또 이렇게 고분고분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그 같은 동네에 저랑 동갑인 사촌이 한 명 살아요. 같이 보라매 공원을 갔었어요. 근데 낮에 가면은 그렇게 뭐 이상할 거는 없잖아요. 그런 위협이 일어날 만한 시간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큰일은 없었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뭐 어디 갔다 왔니? 하는 물음에 보라매 공원이요 이랬다가 그날 휘초리 맞을 정도로 정말 크게 혼났어요. 오, 그 정도로 금기시했구나. 예, 뭐 금기까지는 아니어도 위험한 데니까 위험한 데 왜 가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예.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거기 사셨던 분들은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보라매 공원은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좀 위험한 곳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에 아마 6월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가 여름 더위가 좀 빨리 찾아와서 6월인데도 불구하고 열대야 비슷하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새벽 2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창문 열어놓고 일어나서 잠깐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오면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집 밖으로 나갔죠.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그날 마침 또 부모님이 지방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집을 비우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뭐 새벽에 나가도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저만 있으니까. 근데 새벽에 바깥 공기를 좀 마시면서 걸으니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새벽 공기가 약간 차잖아요. 더워서 잠이 안 왔는데 약간 시원한 공기를 쐬니까 여기 나온 김에 기분도 좋고 한데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번 보라매 공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매 공원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공원 옆에 롯땡땡 백화점 있죠? 아, 예. 그게 생기고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무서운 장소다 그런 인식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제가 그때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보라매 공원 쪽으로 천천히 가봤어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라매 공원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문이 있고 뭐 후문, 동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주로 가는 쪽이 그 신대방역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로 주로 다녔어요. 그쪽이 제일 가까웠거든요. 다른 쪽은 말씀드렸듯이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그 공원 안에 기상청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들이 다 넓거든요. 오가는 사람도 많고 뭐 새벽이라 없었겠지만 근데 그 신대방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어요. 네. 복지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가 보라매 공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는 한 10분 정도 만에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골목길과는 다르게 거기가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상쾌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새벽 2시 정도니까 공원에는 사람 한 명 없고 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달리기 굉장히 좋잖아요.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생소하면서도 또 재미있죠. 그렇게 놀고 있다가 한 20분쯤 지났을 거예요. 네. 땀도 흘렸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잠이 잘 오겠다 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공원 가운데에 그때는 굉장히 커다란 흙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공사를 해서 많이 좁아졌는데 가운데에 흙길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가로수가 있고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보는데 저 멀리에 하얗게 무언가가 이렇게 가득 들어찬 봉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야? 예. 이 아무리 인적이 드문 시간대여도 불구하고 길 한가운데다 그런 걸 버려놓지는 않잖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크기가 한 50리터짜리 와, 오. 봉투 있죠.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예. 누가 봐도 저건 이게 뭐지? 싶잖아요. 천천히 가봤어요. 네. 눈여겨보면서. 그 봉투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딱 보니까 멀리서 봤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였어요. 근데 이 길 한가운데 그렇게 그냥
떡하니 있는 것만 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버려놨나 보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보통 쓰레기 봉투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 지역 이름이 써 있잖아요. 아, 맞네요. 예. 그렇죠? 뭐 관악구, 공작구 써있기 마련인데 아예 다른 동네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 어디였는지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거기까지였어요. 뭐 만져보려는 생각도 안 했고 네.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뭐 그런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잠을 잘 때 항상 푹 자요. 푹 자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거의 안 꾸죠. 제가 꿈을 꾸는 거는 1년에 많아봤자 10번 내외예요. 오, 되게 적게 꾸신다. 예, 굉장히 적게 꿔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까지 내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부터 시작해서 뭐 칼로 찔리는 꿈도 꾸고 막 욕을 제가 들으면서 혼나는 꿈도 꾸고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11시에 일어났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어떻게든 저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셨겠지만 아직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11시에 깨서 그냥 저 혼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일탈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를 안 갔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 벼석한 거 설마 부모님이 아시겠어? 하고 그냥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시니까 시간이 굉장히 남잖아요. 그냥 자전거나 타고 놀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결국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뻔한 게 골목길을 가거나 큰 길 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타고 다니기는 조금 위험했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자전거를 타려면 결국에 또 보라매 공원을 가야 돼요. 어차피 그 전날 새벽에 갔던 그 봉투나 뭐 악몽을 꿨던 거나 제가 성격이 원래 좀 그런 거를 뒤에 여운을 잘 안 남겨요.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대방역 쪽으로 가서 골목길을 천천히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그 길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길 옆에 이제 천이 하나 있어요. 도림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있고 거기는 지하철이 그 위로 지나가요. 고가 위로 지나가요. 그래서 하천은 그 고가 지하철 다니는 길 때문에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둑어둑하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는 해봤자 노숙자분들이나 하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이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예. 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어둑어둑한 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자세히 가보니까 경찰분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조끼 있죠, 조끼. 검정색 조끼. 예. 거기 뒤에 이렇게 과학수사? 그런 분들이 여기 하천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언가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 수색한다고 하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예. 그리고 골목길 끝에 그 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뒤쪽에도 그 경찰분들이랑 과학수사 조끼 입으신 분들이 또 엄청 몰려있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집에 오니까 저녁쯤에 이제 부모님은 지방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고 다행히도 제가 학교 안 간 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죠. 그렇게 이제 며칠 뒤에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하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사건 범인이 잡혔다고 네. 뉴스가 나왔어요. 음? 뜬금없이.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신체의 일부분이 보라매 공원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 발견됐다고 하는 현장을 제가 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부모님은 막 보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너 그거 어떻게 봤어? 하면은 제가 학교 안 간 게 들키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예. 근데 기자분이 이제 뭐 경찰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막 뉴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범인은 그거를 다른 지역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새벽에 봤던 봉투가
다른 지역의 봉투였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봤던 거는 길 한가운데 놓여있던 그 봉투가 과연 뭐였을까? 그러네. 범인이 몰래 다른 곳에 버리려고 잠시 놔둔 건지, 아니면 정말 거기다 버린 건지,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경찰이 발표를 다르게 한 건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꿈을 1년에 10번 내외로 꾸는데, 그날만큼은 악몽을 연속으로 꿨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물증은 없지만, 이제 심증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아니, 그러면 예. 그거를 목격했을 때 애초에 느낌이 그냥 네.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에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설령 길 한가운데 있다 해도. 근데 그게 무언가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와,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고 네. 싶지 않아요. 근데 그쵸. 그치만 그 다른 지역의 봉투를 이용했다라는 게 예, 너무 그거는 맞아 정말 떨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0년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고 하는 게 네.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아,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봉투를 이용해서 버렸다. 야, 이거는 예, 귀신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해서 어떤 위험한 현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격자도 아닌데 네. 그 봉투 하나 때문에 소름 끼치네. 그 상상이 너무 잘 되네요. 그렇죠. 야, 근데 확실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네, 만약에 보다가 왜 우리 지역이 아닌데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쓰레기 봉투가 여기 있지라고 했을 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뭔가 그런 봉투나 아니면 예전에 다른 그 실제 사건 제가 이런 걸 좀 보는 걸 좋아해서 네. 봤었는데 어느 놀이터의 리어카 안에 이제 그게 있었다. 아, 몇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거죠. 길거리에 그런 수상한 봉투가 있으면 아 설마 저건가? 저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 야, 그래도 깨누니님이 아예 그런 네. 거를 못 느끼고 그러신 분 치고는 이상하다라는 네. 걸 바로 느끼긴 했네요. 그 감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뭔가 남다르다는 게 딱 예. 느껴지잖아요. 보자마자. 제가 군 생활을 6년 정도를 했어요. 오, 예. 원래 군대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제 바로 옆 사람이 그런 거를 얘 설마 이런 건가? 뭔가 영적인 접촉이 있는 건가? 그런 걸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예.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또 제 군대는 많죠. 예. 많죠. 와이프 되는 사람은 간호사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 예, 또 많습니다. 그 와이프분이 간호사셨던 거죠? 지금은 아니시고. 예,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 간호사 하실 때 겪었던 소름 네. 끼치는 이야기 뭐 짧은 거 하나가 더 있을까요?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안 해놔서 아하. 당장은 조금 힘들고 제 군 시절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어떤 걸까요? 짧은 건데요. 네.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예.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큰 훈련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차부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 훈련장 안에 폐교가 하나 있어요. 그 폐교 쪽에 전차를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장비 같은 거를 좀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준비를 한 그런 장소를 폐교를 하나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름도 확실히 기억나요. 김부폐교라고 부르거든요. 김부패교? 예,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김부폐교. 네. 여기서 며칠 밤을 자요. 그 폐교 건물 안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간부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어야 될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얘 어디 갔지? 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그 친구가 어느 한쪽을 향해서 굉장히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하고 가서 그 친구 이름이 만약에 돌비라고 한다면 야 돌비야 어디가? 돌비야 부르는데 전혀 대답한다는 그게 없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어깨를 툭툭 치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잡고 당기면 사람이 돌잖아요. 네.
근데 어깨를 잡고 당기려는데 제가 마치 벽을 잡고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강력했나 보다. 예, 이게 안 돌아가요. 뻣뻣하게? 예.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뒤에서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와서 얘 왜 이래 하면서 때리고 뭐 뺨도 때리고 들어서 데리고 가야 되나 해서 들어도 보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어디를 보고 있나 하고 눈을 보고 똑같이 응시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친구를 어떻게든 돌려놔야겠다 해서 한참을 뺨을 때리고 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이 나 왜 여기 있지? 이 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려다 놓고 차가운 물 마시게 하고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바라보고 있던 사당에서 예. 저희 소대장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서 가고 있었대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홀린 이게 거네. 예, 홀린 거죠. 근데 이게 왜 홀릴 만한 게 있나? 저 사당이 도대체 뭐지? 하고 가봤는데 거기가 김부대왕 묘예요. 아, 김부대왕이 그거를 말하거든요. 신라의 마지막 왕 있죠.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을 무속에 계신 분들이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죠. 예. 예, 그런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에 홀렸나 싶은 거죠,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예. 그 왕의 그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홀렸다기보다는 그런 쪽에는 아마 귀신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강원도. 예, 강원도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예, 정말. 아니, 왜냐면 강원도 정말 좋은 곳이고 물 맑고 산 좋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래요. 근데 진짜 기운이 센 곳이라고도 얘기해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분은 조금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나 좀 홀리시는 네. 분이나 좀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하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깨누니님이 그 어깨를 잡은 순간 거기서 아마 네. 그게 깨졌을 거예요. 그 홀리는 그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예, 예. 예,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깨누니님 말씀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평소 톤보다 한 톤 내렸습니다, 지금. 근데 목소리가 워낙 네. 좋으시니까 집중이 더 잘 아유, 됐던 것 같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와이프분이 간호사 일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예. 있었던 현실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업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또 전직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또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군대 말고도 다른 곳에서 겪었던 현실 공포들도 몇 개가 있고요. 예, 현실 공포 또 이제 많이 들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뭐 남자도 스토킹을 당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희 방송에 그렇죠. 많죠. 예.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와이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저나 와이프나 돌비님 채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아이고, 두 분 너무너무 행복하시길 바래요. 예, 잘 만나셨다. 네, 무서운 네. 이야기들 서로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해서 네네. 얘기 나오는 거 잘 정리해서 다시 네. 한번 또 제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깨누리님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실 수도 있는 네 이제 와이프분까지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두 분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백년해로에 하시고 그리고 돌비 공포 라디오는 주무시기 전에 같이 틀어놓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보라매 공원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나 봐요. 이상한 일들,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해주셨던 이야기는 예전 과거의 보라매 공원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쓰레기 봉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콜라 홀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콜라를 좋아하시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또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콜라 홀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그 아이 예. 때문에 이제 주차장 차에서 또 하고 계시죠? 예. 아유, 한 시간 전에 네. 둘째가 7개월, 28개월 됐는데 아이고.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시들무 참여해 주시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차에 또 계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죄송하네요. 콜라홀릭님께서 정말 또 미스테리하면서 소름 돋는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예, 이게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 네네. 등하굣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잘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개인적으로는 좀 잊기 힘든 무서운 기억이라 기회가 돼서 제보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예. 이거를 다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일까요? 저는 솔직히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기도 한데,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그 사건이랑 또 관계돼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기억이 날까봐 저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띄워도 되나 안 되나 여쭤본 거고, 그러면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예, 우선은 19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막 되고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12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우선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겁을 많이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사전에 제보한 내용에는 없었던 건데, 제가 학교랑 학원 사이에 아파트 단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이 야자 시간에 애들이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학교가 막 1학년이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막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불미스러운 사건, 사람이 안 좋게 됐던 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학교에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학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집에서도 저희 어머님도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등하굣길에 어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몇 주가 지나서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가는 어느 날이었는데, 우선 네모난 거를 생각하시면서 왼쪽 위에는 학교, 오른쪽 위에는 학원, 그리고 왼쪽 밑에는 저희 집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은 학교랑 학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예. 저는 학원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는 하굣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근데 학원 끝나고 12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길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난히. 아예 좀 멀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예. 도대체 왜 이 밤에 20분 가까이 되는 길을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 길을 돌아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한 100m 정도 진짜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학생인 저는 조금 무서워서 그 길을 피했거든요. 늘 안 가는 길인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느낌을 무시하고 늘 가던 길로, 다시 대각선 길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죠. 네. 이제 두 번째 갈림길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갈림길에는 간판은 슈퍼마켓인데, 그 슈퍼마켓 입구 옆에는 민트색 그 동전 넣는 전화기 있고, 그 전화로 엄마한테 나와달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슈퍼마켓 왼쪽 길로 해가지고 인도로만 돼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최종적으로는 집에 가기 위해서 100m 정도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가야 돼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은데, 그 느낌 또 무시하고 계속 늘 가던 길로 방향을 틀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은 진짜 뭐 다른 길은 없어요. 계속 집으로 가면 되는데 가면 갈수록 뭐랄까 누가 잡아 끄는 것처럼 발걸음이 되게 무겁고 정말 가기 싫어지는 거죠. 뭐 소 도살장 끌려가듯이 제가 발을 계속 끌면서 가는 거를 어느 순간 저도 느끼고 도대체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점점 가방이 무거워지니까 뭐가 탔나?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로등에 비치는 제 그림자를 보면서 뭔 일이 있나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네. 그림자가 2개, 3개, 2개, 3개. 그러니까 제 걸음에 맞춰서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도 다 보면서 가고 있는데 흐릿하게 뭔가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 흐릿한 그림자는 뭘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발광체를 찾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 순간에 3개 정도 상상을 했어요. 그냥 등이 나간 가로등이 하나 있거나 그게 아니면 뭐 UFO나 아니면 뭐 도깨비불이나 막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이 상상하는 거는 그냥 지식에 기반하는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흐릿한 이 불빛은 뭘까? 고개를 들었는데 그 3개가 아니었고 갑자기 가로등 바로 밑에다가 상갓집에 한지를 바른 그 등이 달려있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 그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달아놓는 그 등이요? 예. 예. 그걸 보자마자 밤 12시 넘어서 길 혼자 가는 학생이 그거 보는 순간 그냥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길 한복판에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상상하는 거는 지식에 기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은 할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막연히 그냥 어떤 할아버지를 상상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기분 나빠했던 거는 죄송합니다. 좋은 곳 가세요. 그러면서 명복을 빌면서 그냥 종교는 딱히 믿진 않지만 기도 비슷하게 하고 계속 길을 가게 됐죠. 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밑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뭐 인기척이는가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등이 떨어져서 나한테 날라오나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드는데 아까부터도 계속 이렇게 본능적으로 뭔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한 확신이더라고요.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우선은 제가 본다라는 거를 인식 못 시키는 상황에서 그냥 그냥 위에 한번 쳐다보고 아래 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위에 고개를 들었다가 내리는 순간 그 무언가를 곁눈으로 바라봤죠. 그러니까 줄변시라고 하는 그걸로 바라봤는데 세발 자전거 탄 아이가 그 밤에 자동차 길 역주행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이 표정이 환희에 찼다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기괴했어요. 우선은 입을 회 벌리고 밝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게다가 잠깐 보는 순간에 살짝 본 그 아이의 눈은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었거든요. 위아래도 그렇고. 뭐야, 잠깐만.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간 발걸음을 조금 느려지지만 인식시키면 안 된다라는 강한 본능 때문에 억지로 계속 걸었어요. 예. 다행히 얘가 지나가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 잠깐 들고 가는데 2, 3m 뒤로 갔던 아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돌려서 제 옆으로 다시 타고 오는 거예요. 내려올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소리도 나요? 와, 예, 삐걱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삐걱 소리만 들리고 아이의 웃음소리든 말소리든 숨소리도 들리진 않아요. 그냥 삐걱 하면서 애가 지나가는데 뭐 말도 못하겠고 이게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랑 올라오는 속도가 같은 게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뒤에서 점점 다가오니까 그 당시에는 얘가 갑자기 몸을 띄어서 나한테 날라오면 걷어차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사람이라는 인식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삐걱 하면서 앞으로 계속 저를 추월해서 다시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못 본 척한 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한참 애가 이렇게 지나가서 그 상갓집 등이 걸린 가로등 앞에서
계속 원형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근데 약간 경사가 있는데도 똑같은 속도로 계속 애가 자전거를 타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뭔가 엄청난 위협이랑 두려움을 줬던 존재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전거를 엄청 잘 타는 아이, 그 정도? 내려올 네. 때는 표정이 이상하지만 편하게 자전거를 엄청 잘 타는 아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좀 상승한 거죠. 신분상승이. 네. 애는 계속 돌고 저는 그 가로등 밑에까지 딱 가니까 그제서야 아무리래도 내가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이 애를 갖다가 여기다 방치하고 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내려올 때 봤을 땐 무서웠지만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애를 데려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돌려서 아이한테 다가가가지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예. 그 상갓집 등이 걸려있는 데서 한 몇백 미터 왼쪽에 또 등이 걸려있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면서 진짜 상갓집 장례를 치르는 집이 눈에 보이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훅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아무리 멀리서 불러도 대충 들리는데 제 이름은 아닌데 누군가를 부르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오라고 하든지 뭐 그럴 텐데 저를 보면서 계속 손짓으로 바깥으로 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를 가라고? 예. 뭐 검은 바지에 빨간색 와이셔츠를 입어가지고 상갓집이랑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몇 년 전에 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치를 때는 아이한테 거의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애가 밤에 나와서 자전거를 탄 거고 결국에 애를 보려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 아이를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렇지. 예.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집에 가자마자 그냥 가방만 던져놓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바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침이 돼가지고 잘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이렇게 저녁에는 뭐 버스가 다 끊겼으니까 제가 집에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학교 갈 때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타려고 줄을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앞집 아주머니랑 옆집 아주머니가 같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제 앞에 서 계셨어요. 같이 버스를 타고 우연치 않게 제 옆자리에 옆집 아줌마 앞에는 앞집 아주머니가 타가지고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언덕을 쑥 내려가는데 어제 봤던 그 상갓집 등이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뭔가 홀린 거나 헛것본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앞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왜 길 한복판에 저거 상갓집 등 아니야? 저거 왜 걸어놨어?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께서 저기 옆에 있는 집 아이가 세발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당했잖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경험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영가를 봤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본 게 예. 귀신이었구나 이렇게 느낌을. 예. 이후로는 이 영가를 제가 봤다라는 게 확신이 들 만한 사건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이 경험 말고도?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예. 군대를 갔는데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이 귀신을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를 한번 경험은 했긴 했지만 긴가민가 하잖아요. 네.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보는 걸로 왜 유명해졌냐라고 하니까 우선 이 사람이 신병휴가 갔다가 동기들이랑 복귀하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난 역을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간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왜 졸도했냐 막 물어보고 막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귀신을 보는데 그 역인지 모르고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타고 넘어가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이 얘기를 타고 하는 거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귀신을 보면 뭐 흑백으로 보인다든지 뭐 예. 그림자가 없다든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색깔도 다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기 위해서 그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채면서 계속 기어 올라가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색깔도 똑같고 그러면 도대체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보는 귀신들은 눈이 흐른다고 눈이 흐른다.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 검은 자가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이 뱅글뱅글 돈대요.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치. 제가 봤던 그 꼬마 아이의 예. 눈이 제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뭐 양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양쪽 예. 바라보면서. 그 순간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발자전거 어린아이 봤을 때 그 예. 눈을 표현하셨던 게 이게 맞는 거죠?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있고 왼쪽 눈은 왼쪽을 보고 있고. 예. 와,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눈이 좀 이상하게. 예. 야, 일단은 오늘 콜라올랭님께서 그때 당시 생각하니까 좀 많이 떨리시죠? 이 얘기할 때마다 전 좀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좀 긴장도 되시면서. 예. 야,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 다 좀 안타까운 면도 품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갑자기 이 사건이랑 뭐 비슷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 한번 이 생각이 머리에 꽂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머리에서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아유. 나서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얘기하는데 한 10년, 15년도 정도 전에 그냥 인터넷에다 글로만 한번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직접 본인이 적으셨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직접 적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기억이 지금보다도 뚜렷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도 헷갈렸고 예. 막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 생각이 한번 머리에 꽂히니까 아 계속 내가 이걸 왜 봤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부터 언제였는지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언제였는지까지도 기억이 나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사진도 찾아보게 되고 막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파고들게 된다는 거네요. 내가 본 게 귀신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좀 더 파헤쳐보고 한 번 더 찾아보고 여기지 내가 여기서 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신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사진을 공개 안 한 이유는 그 아이가 이제 돌아갔지만 그 유가족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 지역이 예, 예. 공개가 되면 아직도 살고 계실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하신다고 하셨던 거고, 그쵸? 가족은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예. 사연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혹시라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본인이 살던 집 앞 그 사고 장소를 보셨을 때 예.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고만한 나이 때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는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지역이 공개되는 건 좀 그쵸.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저만 알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콜라홀릭님께서 또 소름 끼치고 안타까움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또 감사해요. 차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과 와이프분 만나러 이제 올라가세요, 얼른. 예. 아무튼 늦은 시간 좀 이걸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갑자기 사람을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랑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아유,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홀릭님. 예, 고생하세요.
자, 방금은 콜라홀릭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자전거 삐걱삐걱 소리.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되게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그냥 지나간 줄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소리까지 들려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아이의 상황이 어찌야 됐건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구 누나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봉구 누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한참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는 한 택시기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택시기사 분인진 몰라도 이렇게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실 만큼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겠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봉구 누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나님. 좀 늦게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오는 건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아,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30분에 딱 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봉구 네. 누나님. 예. 일단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과거의 이야기이긴 한데 몇 년도 정도 될까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97년도예요. 와, IMF 터지기 전이네. 그때, 그 뭐 한참 전이긴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고. 그쵸. 그러긴 한데 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좀 일들이 많긴 했지만 그때는 고등학생 때니까 조금 충격도 컸던 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매년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술 안주 삼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예. 거의 매년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때 당시 조금 예. 기억을 떠올리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97년도 때 이제 고딩 1학년 때예요. 그때 제가 원래는 예중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예중을 떨어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게 된 일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예중을 다녔던 데가 광진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서울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본가는 강동구라서 강동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광진구에서 만났었고 거기는 예중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네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저희 본가가 있는 학교를 갔을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그때는 삐삐였잖아요. 삐삐. 그래서 이제 그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혼자 너무 외롭다 한번 만나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왔고 그 친구들은 예고를 가게 됐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실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가기로 하고 저도 이제 그 학교를 3년을 다녔으니 뭐 이렇게 크게 어색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로 약속을 한 후에 학교를 마치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 친구네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학교에서 지하철이 너무 멀어요. 걸어서 한 30분? 그 정도 걸리다 보니까 가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옛날부터 학교를 먼 데를 다니다 보니까 택시를 좀 많이 타고 다녀서 고등학교 때라도 이제 택시 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 대가 오길래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뒷문을 열고 딱 타려고 그러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학생
웬만하면 합승을 하고 싶은데 좀 앞으로 앉아줄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간간히 합승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그냥 합승을 한다고 하니까 뭐 옛날부터 당연했던 일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앞에를 탔죠. 이제 딱 앞에 타고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 요금이 1,300원인가?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광진구 쪽은 항상 그 시간에 좀 많이 막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터기를 보면서 돈이 좀 많이 나오겠네 그러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기사님이랑 막 이렇게 수다를 좀 떨었죠. 그래서 기사님이랑 조금 친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계속 미터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사님이 왜 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좀 친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냥 조금 깎아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으로 네 제가 학생이라 돈은 많이 없는데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사님이 한참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아이 그래 기분이다. 그러면서 그냥 학생 5,000원만 내. 그럼 내가 그거 미터기 끄고 그러고 가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웬 횡재예요. 그때 뭐 못해도 광진구까지 가면 8,000원 이렇게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얼른 5,000원을 드리고 그때부터 막 되게 화기애애가 막 오늘 나 운이 진짜 좋다. 막 돈 다 아껴서 친구들이랑 좀 놀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막 신나게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원래 조금 기본적으로 수다쟁이라 기사님이랑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줍음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이랑 수다는 떠는데 제가 앞쪽에 이렇게 배낭 가방을 안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배낭 가방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학교 잘 지내 뭐 어때 뭐 이러면서 기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그냥 수다를 떨면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강동구에서 광진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천호대교를 건너거든요. 그럼 이제 천호대교를 건너면 학교까지 가는데 좀 이렇게 언덕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언덕을 한 2개만 넘으면 학교가 딱 도착을 해요. 그래서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대화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멍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흔들 하더니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운전을 할 때가 아니지만 이게 운전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왜 이렇게 운전을 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기사님 쪽을 이렇게 슬쩍 보면서 기사님 차가 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딱 하다가 멈추게 된 거예요. 얘기가. 제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흔들렸냐면 차가 기사님이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는 바지 지퍼를 내리셔서 그분의 성난 소중이를 막 주섬주섬 꺼내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이제 학교는 거의 다 왔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길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차는 막히지만 또 안 막히는 구간에선 쌩쌩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혼자 막 어떡하지 말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중학교 때 예중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담이라 그랬어요. 저희 때는. 아담. 그 밑에를 이렇게 시원하게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을 근데 저희가 여자애들 비중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출몰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반응을 크게 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저항을 하려거나 그럼 그때부터 그분들은 더 흥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대응 자체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아무리 무서워도 일단 가만히 있어야겠다 싶어서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는 정적이 흐르고 제가 말을 끊었잖아요. 중간에 얘기하다가. 맞아요. 기사님 왜 이렇게 하다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네.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사님이 조금씩 말투가 막 좀 생기가 더 난다 그래야 되나? 막 조금씩 흥분한 게 막 보여요. 그러면서 막 학생 이제 학교 거의 다 왔는데 친구들 연락 안 와? 삐삐 안 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그게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 삐삐 안 오는 거 보니까 친구들 실기가 아직 안 끝났나 보네요. 그냥 그러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사님은 막 애가 닳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이거를 좀 보여주고 막 이렇게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두 번째 선택하신 게 지금은 이 패널이 자동차 가운데 있잖아요. 기아 있는데 위쪽에 거기에 이제 전자시계가 조그맣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를 보게 하려고 말을 또 거시는 거예요. 학생 지금 많이 안 늦었어? 그러면서 몇 시인지 한번 확인해봐.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다 그랬지 아까?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을 잠깐 그 시계를 가리키려고 잠깐 이렇게 그것을 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는 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창밖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막 갔거든요. 예. 거의 다 왔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날씨 되게 밝은 날은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날씨가 너무 밝고 이러면 차 안에 있는 그 물체들이 약간 흐릿흐릿하게 비치잖아요, 유리에. 맞아요. 그게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막 너무 싫어서 막 계속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안 되지, 이걸 다 들어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지 하다가 순간 딱 생각이 난 게 제가 이제 가방을 앞에 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방 앞주머니에 제가 삐삐를 넣어놨었던 거예요. 제 삐삐가 그때 당시에는 메시지랑 시계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간 그게 생각이 나고 냉큼 이제 그 삐삐를 꺼내가지고 기사님 아직 시간 괜찮네요. 한 10분 정도도 안 남았으니까 곧 도착할 거니까 괜찮아요. 안 늦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은 본인이 한 게 실패를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의기소침함이 좀 보이더라고요. 느낌상 이제 그 기분이. 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 또 가는 와중에 이제 광진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좀 그런 모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은 생각이 혹시 이 사람이 갑자기 차를 꺾어서 막 그런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나는 아무 반응도 안 해주면,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난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하면서 막 별의별 그 구상을 다 하면서 이제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어떠한 반응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사님이 슬슬 본인도 좀 약간 수치심을 느끼셨나 봐요. 한 5분 정도만 가면 도착을 할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가 좀 덜컹덜컹 하면서 조금 소음이 있는 가는 와중인데 갑자기 되게 조그만 목소리로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네네 괜찮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뭐 그 상황을 다 제가 인정을 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갖고 일부러 의연한 척하면서 기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그래서 막 일부러 그렇게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민망한 거죠.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좀 흐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얘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학교가 보일 때쯤이 되니까 내리면 된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차가 조금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를 댈 수가 있어가지고 기사님 저 차가 너무 막히니까 여기서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걸어갈게요. 그냥 그러고 이제 후다닥 내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갓길에다 차를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그래도 막 되게 태연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심장이 지금처럼 막 너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조금 이제는 막 좀 웃으면서 농담으로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심장이 진짜 문을 열고 내리는데 진짜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심장이. 다리도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덜덜 떨면서 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문을 딱 닫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앞만 보고 막 갔어요. 횡단보도 앞에 가서 심장을 졸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 차가 조금 저보다 늦게 오셨잖아요. 차가 좀 막혀있는 구간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차가 이렇게 쓱 오더니 제가 서 있는 횡단보도 앞에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 조수석 쪽이 이제 제가 보이니까. 그래서 조수석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쪽 창문을 쭉 내리시더니 약간 몸 기대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조수석 쪽에 이렇게 기대하고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학생 어디 가서 나왔다 그러지 마. 그러더니 창문을 이렇게 쓱 닫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완전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한 방 먹은 거예요. 지금이었으면 막 사진을 찍고 막 신고를 한다. 그리고 또 불박이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가진 거랑은 삐삐밖에 없고 차 번호를 외운다 이런 생각은 들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이제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기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그냥 보내고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도저히 그 정신에는 만나서 뭐 놀 수도 없고 뭐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삐삐로 친구한테 나 미안한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나 도저히 오늘은 너 못 만나겠다. 그냥 그러고 메시지를 남기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이제 웃음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이게 강력 범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쵸. 그때는 진짜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게 택시는 지금도 혼자 탈 때는 왜 가끔 앞에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전히. 네. 답답한 거 싫으시다고.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합승한다 그럴 때도 흔쾌히 그냥 앞에 앉았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 없이는 절대로 앞에도 못 앉고 또 이제 화장실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못 들어가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오늘은 택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예. 여러 가지 그 예. 생각들이 막 스쳐가면서 그 상황을 정말 잘 모면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진짜. 네, 왜냐면 그 대응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 그러면 그분이 좀 생긴 게 어땠나요? 그냥 정말 평범한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쯤 되는 아저씨? 그냥 되게 인자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되게 겁없이 그렇게 앞에 탔고 그분이랑 되게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갔었고 처음엔 뭐 딸 비슷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딸 나이도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주위에 있는 평범하신 분이었고 그냥 되게 생긴 것도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기셨었고 그런 분이 그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진짜 그때는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만약에라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절대로 어떤 반응도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게 한참 전, 그러니까 97년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상상도 못할 그럴 이야기이긴 그쵸. 하지만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정말 몹쓸 인간들이죠. 그리고 예.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지금 생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쌍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구 누나님께서는 기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기사님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존칭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구 누나님께서 그분을 왜 존칭을 쓰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예, 오프 더 레코드였으면 그냥 쌍욕 나왔어요. 지금 많은 분들 앞에서 이거 욕하면 또 욕한다고 불편하다는 분 나와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구 누나님 오늘 이야기 너무 힘들게 그래도 잘 끝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이긴 하다. 어떻게 운전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97년도죠. 네, 삐삐가 있었을 당시. 요즘에야 휴대폰도 있어, 막 스마트폰이야,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어디 있고, 휴대폰이 어디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던 한 나쁜 택시 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